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오고 계신 중이신데요. 우리 시청 주차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태환입니다. 어른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긴 여정이 될 국회의원 선거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세종시 태동 이전인 과거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연기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줄곧 자라왔습니다. 지난 2012년 제가 살고 있던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도시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들을 해결해보고자 지난 2014년 만 28살의 나이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최연소 광역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그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 이전부터 해왔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지킴이 활동은 꾸준히 실천하는 정치를 하자는 저와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던 어느 신혼부부의 집은 상수도가 보급되었고 교통지킴이 활동을 하던 교천 신봉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통학 환경이 더 안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 종사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세종시의 태동과 함께 해온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8년간의 저의 의정활동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세종특별자치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략으로 진정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퇴행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만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에 반드시 앞장서야 합니다. 균형 발전의 핵심은 곧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 상징 도시
세종으로 가는 길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규정 발전의 상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의 지방의원 경험을 토대로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수준의 세종시법 개정으로 우리 시가 특별자치시 위상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고도의 자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법원, 행정법원, 검찰청 설치는 물론 행정기관, 입법기관 완성에 이어 대법원 이전을 추진하여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이루어지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북부지역 기반 개선과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북부청 신설, 국가산단 배후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학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꿈과 끼를 키우는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대학 진학을 지원하여 우리 세종의 아이들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국립대학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종에서 자라 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세부 공약 발표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세세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여의도라는 공간에 갇혀 머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시의원 재직 당시 제기되었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일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구설에 오른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에서 저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고 여러 차례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세종경찰청으로부터 명백히 혐의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제기된 의혹의 수사 결과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0년 넘게 공인으로 활동하며 해당 일에 대한 고발로 인해 당황스럽기도 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하고 큰 고통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정치인, 더 단단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두 사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정치적 공세에는 적극적이고